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 연속 1,200명대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쯤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실상 셧다운 수준인 4단계 격상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현재 방역 상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실제로 현재 4차 대유행 어느 단계쯤에 진입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4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는 초입 단계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초입 단계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지난 2차, 3차 때 유행 형태를 보면 예, 기저에서부터 대략 계속적으로 한 보통 보름 정도쯤은 계속 환자들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름 이 정도 부분도 계속 지금 초기 단계로 증가하는 보고 양상이었다. 있어서 앞으로 좀 계속 증가될 여지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젠가요?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거군요. 예, 뭐 여러 예측 모형들을 써서 예측을 해보면 예, 한 열흘에서 2주 정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도 유행이 증가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결과들은 같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초기 때부터 이제 계속 중대본에서 근무를 하셔서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차 때, 3차 때 유행과 지금 유행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점에서 좀 차이점들이 예, 있습니다. 예. 우선 그 고령층의 예방 접종이 좀 끝나 있는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예. 고령층의 환자들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12월 같이 뭐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어떤 취약 그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예. 현재는 작은 소규모 만남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들이 계속 저변에서 많아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환자나 치명률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서 예.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진 않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는데 예예. 반면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어딘가 위험 시설들을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차단시키고 아, 막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계속 소규모 작은 집단 만남을 감염이 통해서 확산되고 있기 많으니까. 때문에 예.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인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좀 특성들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여러모로 애써주고 계신데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가 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게 너무 이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저희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좀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6월 말까지 고령층에 대한 1,500만 명 정도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를 선택해서 예. 이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좀 재편해 가면서 좀 더 일상 회복 쪽에 균형점을 찍는 형태로 좀 새로운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예예. 그 과정에서 사실 좀 지나치게 방역이 이완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함께 좀 내포는 되어 있었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시지 관리나 네. 이런 노력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계속적으로 볼 때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제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이 점점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이렇게 좀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다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그래도 좀 계속되어야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 방역 조치 완화와 관련해서 저희 YTN에 출연하신 많은
전문가들께서 지금 예방 접종률이 1차 접종이 30%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률이 10%대 다른 나라 약 50%를 넘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좀 지나치게 방역 조치 완화를 너무 빨리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예. 외국은 사실은 전면적인 봉쇄 수준에서 그 방역을 좀 이완시키게 나가기 예. 시작했고 저희는 사실은 전면적인 봉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도를 조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리두기가 외국처럼 무슨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혹은 네. 아예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식의 락다운 봉쇄형이었다기보다는 예.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모임에 제한을 거는 부분적인 형태에서 이제 예방접종,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1차 접종이 좀 완료되는 상황을 선택해서 약간 단계를 좀 이완시켜 보려고 시도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완이라고 하는 게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이완이라고 하기는 좀 타당하진 않다는 판단들이고요. 예. 그 이완의 정도라고 하는 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적 측면에서 이 예방 접종의 확대와 함께 지나치게 방역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소통적 측면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들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좀 향후에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예. 방역 당국이 이제 고심 끝에 수도권 거리두기 어제 보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격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쯤 격상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4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같이 작은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시기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역학조사를 좀 더 빠르게 보는 겁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지자체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고 역학조사 속도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두 번째는 진단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해보는 겁니다. 예. 진단검사를 더 많은 분들이 받게 해서 좀 더 빨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작업들입니다. 이제 네. 이를 위해서는 검사소를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늦게까지 혹은 휴일까지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예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조치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세 번째 조치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같이 동반이 되는 조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런 피해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적기에 들어가야 되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예. 열어놓고 수도권 또는 서울 등의 4단계 격상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매일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지자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앞서 최근 확진자를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 젊은 층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 2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1, 2차 유행 때는 60대 이상의 분율이 대략 25%에서 3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대규모 감염자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는 60대 이상이 대략 한 7%, 8% 정도로 지난 12월과 비교해 보면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60대 같은 점에서 경우에는 이제 예방 고령층의 감염은 대폭 접종을 좀 맞은 줄어들고 분들이 있는 많아서 그렇죠. 상태이고 예. 이제 청장년층의 감염들이 사실은 고령층이 줄어든 것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예. 전체 환자들 숫자는 지금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 아마 청장년층들의 어떤 이 감염 증가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번지고 있어서 지난 12월처럼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어디를 딱 특정해서 문제라고 지금 보긴 좀 어렵고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소규모 접촉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30 이 젊은 층 억울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달 5주 차부터, 이달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50대에 대한 예방접종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과 9월 동안, 이 두 달 예. 동안은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예약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20, 30대도 이르면은 9월 중에 혹은, 죄송합니다. 이르면은 8월 중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모두 접종이 한 번을 맞게 되게끔 지금 계획은 설정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방역 당국이 좀 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국민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윤희 반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